반갑습니다. 오늘 그 경영인증교육원의 경현덕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저희 부산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부산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번거로움만 잡고 대표님 그 이제 ISO 인증이라고 좀 생소하신 분야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인증교육원이에요. 대표님이 직접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SO 신사원 교육기관인 경영인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현덕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ISO 인증이라는 게 보통 제품 같은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품에 ISO 붙여 있는 거. 근데 그 ISO라는 게 그 공신력을 올려준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심사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건 좀 소소해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용어적 오해를 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면요. 이 ISO 인증은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그런 인증이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적합하다 싶으면은 인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은 그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심사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증원에서 같이 교육원을 운영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먼저 교육원을 전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약 몇 년은 이제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다른 데랑은 다르게 약간 차별점을 둔다면 100%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타겟을 잡고 회사를 열게 됐죠.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그 온라인이라는 것에 좀 많은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네.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네. 기존에 저도 지방에 있었을 때 이 수업을 듣고 취직하고 싶은데 그럼 또 서울로 올라갔었어야 돼요. 네. 다 오프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서울 올라가서 그 수업 듣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어쩔까 싶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제 겨우겨우 승인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원래는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제조업체에 계셨어요? 예. 제조업체에서 그 프로세스를 보고 나서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캐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센세이션하게 진행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처음 했었을 때 레드오션이었어요. 네. 예.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네. 컨설팅 업체도 많았고. 네. 근데 이거를 따고 싶은 사람은 제 주위에 많았었는데 제 네.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를 따려고 가려다 보니까 시간도 안 나고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안 줘요. 예. 본인이 쳐내야 되는 게 조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면 첫 번째로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예. 그게 틈새 시장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레드오션인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던 직장이 자동차 제조업 쪽이었는데요. 예.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구석구석 영상도 있고 소격도 많지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조차도 ISO 인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직종을 봐도 ISO 인증을 취득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ISO 인증받은 업체들의 동향 같은 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미 취득을 했고 제가 알기로도 그 취득한 쪽에서 서로 영업권 뺏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업계 생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도전하기가 좀 두려웠죠. 이 시장에서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나이대가 좀 경력 많으신 60대 이러신 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30대인 제가 하면은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뭔가를 허가해주고 이제 승인을 해주고 심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 아무래도 어린 사람보다는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한테 심사를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뛰어들면은 망하겠구나.
해서 주위에 이제 물어보고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시면은 이거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이점이 뭐 취업 준비생이거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자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 대한 부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 주위에도 직장 생활할 때 이 ISO 선임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실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다니시면서 이제 심사 오는 걸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좀 노련하게 대응을 하시겠죠. 근데 선임심사원이라고 하면은 실제 단독으로 본인이 업체 심사가 가능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선임심사원을 딴 다음에 그 인증업체, 인증기업이죠. 인증기관에 가서 이제 본인이 심사원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등록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심사를 나가시면 코드도 막 따시고 이런저런 뒤에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누구 하나 딱 집어서 갖추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영업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성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거를 취득할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영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를 실제 본인이 기업에 가가지고 제가 선임사원인데 내가 이런 인증기관에 소속돼 있으니 우리 쪽 인증을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영업적 마인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선임사원분이 한 5,00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이 한 1,000명이 될까? 아마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배출하고 양성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은 저희가 영업을 해서 분배를 해드리면은 이게 본인들도 퇴직한 다음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죠. 교육증도 플러스 영업도 도움을 주시고 있다. 이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시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게 된 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틈새의 순간 통찰을 좀 보신 거네요. 굉장히 흥미점을. 그렇죠. 나이 불편함도 있었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하세요. 이런 교육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Q&A가 가능하니까. 물론 저희 교육 같은 경우에 그런 건 안 돼요. 녹화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대로 이제 차례차례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그거죠. 이제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나 좀 지방에 계신 분들, 기획 어떤 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대부분 아직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하세요.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 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제가 전에 그 자동차 제조업의 품질팀으로 약간 11년,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해외에도 있었으면서 보니까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심사분이. 그거 할 때 보니까 이제 뭐 오시는 비행값이라든가 숙박비 다 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그럼에도 한국 심사원을 사용하는 데는 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처음에 접근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면서 거기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물론 동일한 일을 했죠. 해외에 있었을 때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많이 인터넷으로 찾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으로 좀 가능하겠다. 마침 그때 한참 메타버스 때부터 유행이 됐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메타버스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다음 세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제 수익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쪽 심사원 등록기관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는 거 대비 떨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험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워크샵 할 때 그냥 간단한 가이드만 해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토론한 거의 내용에 대한 이제 저장도 가능하고 제출도 가능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실제 시연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데요?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제 관심 많이 하면서 승인을 해주셨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갔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이렇게 대도시 올라왔죠. 대표님께서 직접 메타버스 공간 내에 그 교육원 만들어가지고 교육 영상 같은 거 올리시고 하셨나요? 그쵸, 영상 찍으려고 이제 심사분들 많이 컨택을 하고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애초에 그 줌처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게 ISO 심사원이 되면은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심사원끼리 그들만의 커뮤니티 형성이 돼야지 약간 교류도 있으면서 지역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적용을 시켰죠. 이게 미래에서 메타버스가 공격을 많이 들고 공격을 많이 들어가서 가치가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애들이 많잖아요. 그쵸, 많죠. 꼬맹이들 아니고 꼬맹이들 많은데 이게 메타버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ISO가 국제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같이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고 물론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뭐 만들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방탄 게임 같은 것도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너무 무시하고 이게 항상 그분들이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항상 저희한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뭔가 그 업체한테 바로바로 물어보거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떨 때 연락이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말 거면은 바로 그냥 대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농담도 하면서. 기존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ISO에서 찾아보시면은 온라인상에 자료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하면서 이제 뭔가 서로 교류도 하고 내용도 좀 주고받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쪽에 들어와도 이런 게 궁금한데 혹시 배울 수 있나요? 하면은 대답해 드리죠. 왜냐면 ISO 심사원이라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해도 쉽지 않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선임사원분들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저희들도 그렇게 처음에 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한테도 최대한 성장을 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죠. 한쪽으로만 해가지고 이거 하면 그걸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나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서 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한테 좀 넓은 시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럼 대표님 그 경영인증교육원 메타버스 어디 내에 있어요? 그 메타버스도 많잖아요. SBS에서 만든 메타버스,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페이스에서 만든 메타버스. 저희는 처음에 대덕타운 그래서 저 구글에서 대덕타운에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네이버에 있는 제 그거 하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리뉴얼이죠. 그거 하게 되면 국내 분들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계신 분들한테 접속해보라고 하면 다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은 줌도 하고 영상도 찍어놓은 거를 플레이시키고 기존에 저희가 팔고 있는 건 영상 찍어놓은 걸로 녹화하기를 팔고 있고요. 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가진 교육의 장점이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건데 줌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제고를 해서 이제 심사분에게 뭐 Q&A 시간을 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 네이버랑 구글의 장단점이 어떻게 돼요? 뭐, 사칭률 네, 그 네, 지금. 베더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영어로 돼 있어서 네. 처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폰트도 그래픽이 좀 별로 좋지가 않고 네. 네, 접근성도 뭐 나쁘진 않은데 꼭 구글 그 브라우저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제약상이 좀 있는데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건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그래픽도 괜찮고 네.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좀 편하고요. 예. 나머지는 거의 베더탕이랑 보면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변화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대표님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제가 항상 좀 여쭤보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창업의 성공 요인은 뭐고, 아, 내가 창업할 때 이건 꼭 하지 말라고 원칙 같은 거를 좀 정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건 내가 이제 그냥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예. 나는 이 창업을 할 때 이 원칙을 꼭 하나 지키고 시작하고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겠다 시작하고 있는 마음이 가진 그런 게 있으시면은 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제일 처음 생각을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 지금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네. 어떤 게 불편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기존에 이제 제조업을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연락처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많이 좀 조언을 구합니다. 실제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냐, 이 방식은 어떠냐. 네, 그러면서 좀 발로 뛰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요. 예. 왜냐면 온라인으로 수집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집하는 질에 좀 차이가 있겠죠. 내 인식이. 예.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랑 같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서로 봤었을 때, 이 정도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로 한번 도전을 하겠다. 네. 그럼 그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젊다 보니까 뭔가를 진행할 때 네. 저희가 다 직접 합니다. 메타버스도 원래 노래를 하면은 네. 됐는데 네. 비용적인 비용은 생각보다 큰 편이죠. 예. 네. 그래서 직접 공부해서 하면은 못살 건 없다. 저도 네이버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 그 얼마나 걸렸어요? 일단 배우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네. 근데 실제 만드는 게 네.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한개월이 넘었어요? 예. 그 유튜브로 접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그렇죠. 쉬울 수 있어요. 쉽게 만들면은 뭐 솔직히 뭐 하루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제 입맛에 맞게 그리고 제 로고도 집어넣고 하려다 보니까 네. 그럼 또 일러스트도 알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좀 부가적으로 배워야 될 게 점점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면 그 뭐지 수정하는 것도 네. 딴 데 알아보니까 수정할 때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육하고 또 알려주는 회사도 있고. 예. 네. 근데 내가 조금 공부하고 내가 조금 해보면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드는 그 회사 입장한테 좀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 사업자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면은 네. 뭐든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유튜브가 생기면서.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노력하고 이게 처음에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시작할 때. 네. 막상 시작을 해보고 첫 단추를 깨면은 네. 두 번째 단추가 나오고 네. 당연히 낄 때 좀 버벅거리겠죠. 네. 근데 꺼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유튜버 좀 트래픽 만들고 나서 메타버스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네이버 메타버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거의 시장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한두 가지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플랫폼들이 한두 가지만 살아남아서 그 1, 200 업체에 올라타야 돼서 그래서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찾냐. 메타버스 아직 어린애들이 많다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광고회사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긴 할 텐데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그쪽으로. 그래서 온오프라인 다 활용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도 메타버스를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네. 그 ISO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이건 뭐 저희 사업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제가 메타버스를 공부를 하면서 네. 아 이걸로 다른 사업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중고나라를 열면 너무 네. 어떨까. 네. 왜냐면 중고나라 그 전자제품 살려고 하면은 실제로 보고 싶고 네.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하니까 네. 그걸 당근마켓 그런 그렇죠. 거. 네. 당근마켓은 그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거기 네. 근처에 있는 데만 이제 한다는 네. 목적이 명확한데 네. 이 중고 거래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멀리 있는 것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좀 외관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을 경우에 네.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핸드폰 보여주고 네. 서로 상당히 오케이한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택배 싸서 보내는 과정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네. 굉장히 활용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구상만 하다가 지금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농수산물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 아, 정말 저 농산물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연계해서 팔고 연계하고 예. 아직 그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가 금액이 큰 거는 쉽지 않을 거고 예. 금액이 작은 거는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네. 뉴스에 나오는 게 네. 그 한우 소비량이 늘었는데 가격은 안 내려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네. 그런 강 농장에서 네. 본인들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 하게 됐을 경우에 네. 그 중간 상인 없이 네. 도축한 거를 바로 보내버리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비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 수요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 마켓 뭐 3.0, 4.0, 5.0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는 가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대표님 꼭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되게 대표님 노력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메타버스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셀프로 배워서 셀프 만드시고 예. 유튜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도 저 편집 제가 독학했거든요. 독학했는데 결국은 컷 편집밖에 안 해요. 네. 독학해서 화려한 걸 다 배워놓긴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시간의 효율화 때문에 컷 편집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하다못해 많잖아요. 공지를 내면 엄청 공지래요. 자막 들어가고 그렇죠. 뭐 소리 음량 들어가고 영상 이제 하면서 또 참고할 만한 영상 풀어주고 예. 이게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결국은 다 배워놓고 컷 편집. 저도 유튜브를 했었어요. 아 하셨어요? 열어놓고서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름 세워놓은 그게 네. 아까 말이 좀 약간 엇나갔지만 일단은 요즘에 너무 세상이 좋은 게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돈은 안 들여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채널 만들어 놓고 내가 찍어서 업로드하면은 되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수익은 안 나지만. 네. 근데 그걸 함으로 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조건을 채워져야지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뭐 실버 버튼을 언제 받는 건지 네. 뭐 이런 어느 정도 생태계를 본인이 학습이 가능하죠. 그렇죠. 시도만으로도.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업 시작할 때 일단 시도를 해보자. 그러면은 뒤에 뭔가가 또 나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게 이제 내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시도를 해보자 라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시도하지 않은 거를 내 스스로 지레 진작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저도 솔직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틀리잖아요. 네. 그럼 저도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택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방어적이고 보수적이고. 네. 근데 아직 커가는 회사다 보니까 도전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럴 때 내가 해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지레 막아버리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 한 번쯤은 경험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저도 영업을 오래 했는데 저는 제조업을 영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영업이라는 게
아까 대표님 말씀한 지뢰진작 네.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프레임이 좀 약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해본 영업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 그런 거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지뢰진작하는 네, 거 똑같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막상 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쉽게 끌릴 수도 있어요. 안 해본 거니까 사람들은 네. 지뢰진작 하는 게 있는 거고. 일단 회사의 규모가 건물이 크게 있으니까 네. 들어가기도 조금 약간 겁나는 것도 있고. 저는 오히려 제조업 쪽은 괜찮은데 네. 이제 일반적인 뭐 사무실 들어가는 게 좀 겁나죠. 예. 뭔가 굉장히 좀 모셔있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 가서 네. 뭐 어디 쪽에서 뭐 품질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관리팀 쪽에다가 한번 미팅 좀 가능하겠냐 커피 한잔 얼마 좀 왔다 네. 넛을 떠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안 되면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뭔가 이제 도시에 있는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몸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상상이 되네. 시뮬레이션이 되네. 그냥 예. 편하게 그냥 커피 한 잔 뭐 마시러 왔다 그러면은 뭐 냉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고 그러고 냉대하는 업체가 있을라나? 그렇죠. 요즘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목마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하나의 또 정보도 될 수 있을까요? 예. 당장 급하게 뭔가를 뭐 거래한다고는 부담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뭔가 하려고 이렇게 거래를 요청하면 부담이긴 하지만은 예. 커피컵 뭐 정도 주겠다 뭐 그러면은 부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혹시 살면서 이제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실까요? 아, 있었죠. 네.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기간 때 네. 제가 중국에 한 16년 동안 있었어요. 중국이 16년이요? 예. 아, 예. 20살 때부터 이제 그쪽에서 대학을 나오고 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2019년 12월 달쯤에 네. 제가 이제 중국의 소주라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네. 있으면서 이제 뭔가 좀 심각해지니까 네. 그때 애기랑 와이프를 한국에 보냈어요. 아, 네. 저희 부모님 댁에 잠깐 있으라고 해서 보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일단은 애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와이프 혼자 애를 케어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때 회사에서 코로나로 이제 가동 중지 기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 들어가고 네. 그때 주점으로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주점으로 잘리게 됐죠. 네. 그 상태에서 거의